성장주의 경우 PER이 120배 이상의 경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비싸다, 거품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취미는 노을입니다. 오늘은 최근 엔비디아만큼이나 핫한 종목 바로 팔란티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팔란티어에게 항상 따라오는 꼬리표는 바로 PER이 높아도 너무 높다입니다. 보유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PER이 안정될 때 사면 그때는 당연히 늦는 건데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팔란티어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이 높다고들 하는데 과연 얼마나 높은 건지, 그리고 이전엔 이런 케이스가 없이 유독 팔란티어만 높은 건지에 대해 제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팔란티어의 현재 PER은 무려 372에서 656배 정도로 엄청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PER이 높으면 고평가로 보고, 성장주의 경우 PER이 120배 이상의 경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미래의 성장성이 극도로 높아야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테슬라와 엔비디아 수준으로 말이죠. 이 수치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비싸다, 거품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PER이 372배면 372배고 656배면 656배이지 왜 372에서 656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PER 수치는 미국 회계 기준인 갭이냐 혹은 조정된 회계 기준인 논갭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갭을 기준으로 하냐 논갭을 기준으로 하냐, 이 둘의 큰 차이 중 하나는 바로 주식 보상 비용이라고 불리는 SBC와 같은 비용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준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주식 보상 비용이라고 불리는 SBC를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회사가 직원들에게 현금 대신 회사의 주식 혹은 주식 매수 옵션을 보너스로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SBC는 회사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할 보너스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출되는 현금을 아낄 수 있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 주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서 주가를 올리려는 동기부여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테크 기업인 팔란티어, 테슬라, 구글 등이 급여 일부를 주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팔란티어가 직원들에게 1억 달러어치를 주식 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갭 기준으로 적용 시 1억 달러의 주식 보상을 비용으로 잡게 되고, 그렇다면 비용으로 인해 순이익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이 증가하게 되죠. 논갭 기준을 살펴보시면 이러한 주식 보상 비용을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빼고 계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1억 달러치의 주식 보상이 직원들에게 전달은 되었으나 비용으로는 재무상에 잡히지 않고, 이로 인해 비용으로 인한 로스가 없기 때문에 순이익이 갭 기준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PER이 갭 기준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같은 회사라도 이러한 SBC를 비용으로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순이익과 PER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직원들에게 주식 보상 비용을 많이 지급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갭 기준으로 보면 순이익이 작게 되어서 PER이 매우 높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PER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거품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과거 테슬라, 아마존, 메타와 같은 기업들도 한때는 PER이 엄청 높았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에는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과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면서 이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PER이 1000배 이상까지 치솟았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점점 성장하면서 이익도 점점 증가하고 PER도 점점 안정적인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에는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면서 이익을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을 지배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결국 PER도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왔죠. 메타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서 수익 모델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 PER이 높았지만 광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면서 이익이 급증했고 결국 밸류에이션이 안정됐습니다. 그렇다면 팔란티어는 과연 테슬라, 아마존, 메타와 같이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이건 결국 회사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PER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고려할 게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PER 100배 같은 높은 숫자가 어느 정도 용인이 됐습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고금리 시대라서 시장이 수익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같은 PER이라도 지금은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팔란티어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보면 확실히 과열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내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더 깊이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엔비디아나 테슬라와 같은 M7 주식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너무 비싸다, 이제 다 왔다, 거품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하지만 결국 실적이 따라와주면서 주가는 계속 상승을 했고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PER 숫자만 보고 이건 거품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 회사가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공부해보고 투자 결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현재 PER만 보면 상당히 비싸 보일 수 있지만 갭과 논갭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만큼까지는 거품이 아닐 수도 있다. 과거 테슬라, 아마존, 메타처럼 장기적인 성장성이 입증만 된다면 앞으로 PER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팔란티어의 높은 PER 이슈는 낮은 순이익보다는 높은 주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실체가 없는 거품이 아니라 과열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것을 뜻하니까,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말도 안 되는 성공 사례를 우리가 눈앞에서 지켜봤고 이를 놓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주가가 당장은 선반영된 것은 아닐까요? 절대 최근의 고점이 평생의 고점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주식에 대한 이슈 제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취미는 노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